해경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에 대응 현장의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이어서 서해 남부에서도 중국 어선 두 척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납포됐습니다. 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촘촘한 그물코를 써서 어린 조기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단속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자 중국 어선 두 척이 또 납포가 됐는데요. 어떻게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붙잡힌 곳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근처 바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기 어장이 형성돼서요. 중국 어선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 500여 척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직접 제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서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직접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실제 단속 순간입니다.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잡힌 중국 어선이 보입니다. 바닥을 보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고기가 한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조기입니다. 값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조기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크기가 아주 작은 물고기까지 있습니다. 단속반이 그물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그물코가 굉장히 허가된 규격보다 작았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50mm가 돼야 합니다. 55cm가 돼야 되는데 이 직접 재보니까는 40mm대가 나왔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고기가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요, 마구잡이로 싹쓸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1시간쯤 뒤에도요, 근처에서 또 다른 중국 어선 한 척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또한 그물코 규격 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북단 서해 5도와 달리 중부와 남해에서는 중국 어선들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데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는요, 인천 근처에 있는 서해 5도와는 분명 다릅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무허가 조업인데요. 서해 중부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에 허가만 받으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우리나라 그 영해선입니다. 12해리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 쪽에를 보시면 중국 쪽에 있는 커다란 구역이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일종의 공동 어로 구역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다면 영해와 그 공동 어로 구역 사이에 있는 존이 보이실 텐데 거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중국 어선 가운데 한 1,600척 정도는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사전에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잡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어구 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어선도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코를 작게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규격을 위반했기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네, 그동안의 단속 과정에서는 중국 어선 측에서 우리 측의 그 쇠꼬챙이라든지 삽을 휘두르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단속 과정에는 저항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단속 현장에서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지켜봤었는데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이미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원들이 고속 단정을 타고요, 중국 어선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재빠르게 다가가서 그대로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세 제압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지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이 단속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배에 더 단속반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서 또 그리고 단속반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어선도 덜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속도가 시속 20km 가량입니다. 그런데 단속 그 고속 함정은 45노트입니다. 시속 80km 정도니까 한 4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만 보면 하루에 수십 척도 잡을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척을 쫓아가면 중국 어선들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무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단속반 그 배를 이렇게 에워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돌발 행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행여 모를 이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무리하지 않고요, 좀 더 떨어진 이 이름과 떨어진 배를 골라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순조롭게 단속이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보통 저희가 봤던 화면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중국 어선들 선원들 손도끼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흉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강력하게 단속에 저항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결국은 돈입니다. 네,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선장과 함께 배까지 압수가 됩니다. 이 풀려나려면 담보금이라는 이 돈을 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로 고기를 잡다가 걸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최고 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요, 규격을 위반한 그물코를 쓴 경우에는 이 붙잡은 고기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최고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경제 수준이 달라서 이 중국 어민들이 느끼는 그 액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돈을 못 내면 선장은 구속되고요, 배는 압수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요, 배가 폐기 처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죽기 살기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배 기자가 조금 전에 열악한 단속 장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속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함께 단속을 현장을 병행했던 그 무궁화 23호의 실정을 봐도 얼마나 열악한지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본래 그 지도선은 그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은 17명밖에 안 됩니다.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8일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로 단속만 전담하는 팀이 있던 게 아니고요. 이 선장과 조리사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인력이 이 현장이 상황이 생기면 단속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일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또 적발을 해오면 새벽에 밤을 꼬박 새고요, 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당직 근무도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잘 시간도 잘 없고요, 대부분이 이 틈만 나면 쪽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기자가 얘기한 어업관리단, 이게 그 해경 조직은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단속에는 해경만 단속을 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해수부 산하에 있는 어업관리단이라는 곳도 함께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업관리단은 동해와 서해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전체 해역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 단속 때 탔던 그 무궁화 23호를 포함해서 모두 34척으로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을 그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142척을 단속을 했고요. 올해는 60여 척을 벌써 단속을 마쳤습니다. 해경과 굳이 비교를 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요, 해경은 치안 유지가 목적이고요, 이 어업관리단은 지도와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비무장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 시스템, 해경의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승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